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고대 철학의 자연 철학에 관한 부분을 같이 생각했었죠. 그때의 인물 중심으로 같이 좀 생각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인물은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피타고라스, 그리고 엘레아 학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다원론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러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을 물, 공기, 불,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추상적으로 수라고 정의를 내리고, 엘레아 학파에 와서는 인간의 사고가 고정된 어떤 영적인 존재, 신의 개념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원론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자연 현상의 근본 물질을 발전적으로 전개하면서도 근본 물질은 하나다, 일원론적인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원론적인 자연 철학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다원론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다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엠페도클레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BC 493년에 태어나서 BC 430년에 사망을 한 철학자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앞에서 언급된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으로 정의를 내렸던 물, 불, 공기, 그리고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은 흙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만물의 이것들을 만물의 원소, 만물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소가 여러 가지 비율로 섞이고 나누어지게 되다 보면은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 원소를 혼합하거나 분리시키는 이 힘은 사랑과 미움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랑의 기운이 강하면 완전하고 축복된 형태가 되면서 발전하다가, 미움의 기운이 뻗치게 되게 되면 쪼개지고 흩어지면서 사라지고 퇴보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는 진화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절대자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서로 떨어져 있는 원소의 분자들을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임으로 최초의 별이 형성되고, 계속해서 천궁, 공기, 그리고 연기 등으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들의 회전에 의해 흙에서 물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 드러난 흙 위를 바람과 햇빛이 쪼임으로 인해서 최초의 생물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가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하등 유기체로 바뀌고 식물을 지나서 동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생존 경쟁을 통해 생존하기에 적합한 동물들만이 살아남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진화론적인 이 사상은 이미 고대 철학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 신을 떠난 인간에게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인물을 같이 생각해 볼 텐데, 두 번째 인물은 아낙사고라스입니다.
이 철학자는 BC 500년에 태어나서 BC 428년에 사망을 합니다. 아낙사고라스는 달이 빛을 내는 것은 태양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신으로 숭상되던 태양을 불타는 돌덩어리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당시 신 중심으로 보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철학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결국에는 재판에 회부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람프사코스라는 나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아낙사고라스는 모든 사물의 근본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종자라고 불렀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각각 그것의 씨앗으로부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종자라는 것은 질적으로 서로 다르며 아주 작은 물질입니다. 이 종자를 움직여 생성과 변화를 가정하게 하는 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누스는 정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이 세계를 움직인다면은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은 만물의 근원을 우리는 단순한 물질로 보다가 또 이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정신적인 어떤 차원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유하는 정신의 원리가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의 만물의 근본 요소를 물질로 보았죠. 그렇게 보다가 추상적인 의미로 수로 보다가 드디어 아낙사고라스에 와서는 정신으로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다원론자 중에 세 번째 같이 생각할 인물은 데모크리토스입니다. 이 사람은 BC 460년에 태어나서 BC 380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다원론에서의 세 번째 철학자인데 이전에 엘레아 학파의 제논의 주장을 근거해 보면은 모든 것이 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죠, 제논은. 그런데 데모크리토스가 보기에는 세계는 엄연히 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계절의 변화나 밤낮의 바뀜, 그리고 생명체의 발생과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세계가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움직이는 것도 있고 움직이는 것 못지않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는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계는 존재하는 것과 그 존재하는 것이 채우고 있는 텅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텅 빈 공간은 물체와 물체 사이뿐만 아니라 물체 안에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체는 그 속에 각각 텅 빈 공간, 즉 구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그 존재는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데모크리토스는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 존재하고는 어떤 존재를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지 않을 정도로 쪼개면은 가장 작은 입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데모크리토스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톰, 원자,
예, 원자라고 불렀어요. 기원전 400년 때의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정의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아낙사고라스의 주장을 같이 생각했었는데요. 아낙사고라스는 모든 사물의 근본 물질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 종자는 질적으로 서로 다르며 아주 작은 물질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종자는 데모크리토스가 말하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하고는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자는 서로 다른 것들이 있지만은 원자는 서로 질이 같은 것으로서 한 종류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같은 원자로 구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가 다르고 또 각각의 원자가 갖는 크기와 무게, 배열 순서와 위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사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사물만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인간의 이 몸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물질이 전혀 섞여져 있지 않는 영혼마저도 원자로 구성되었다고 데모크리토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보면은 데모크리토스가 유물론자였음을 알 수가 있겠죠. 영혼도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구성된 것이다. 영혼도 원자로 구성되어졌다. 예, 이것을 보면은 데모크리토스는 유물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이다라는 거죠. 육체를 구성했던 원자가 흩어지게 되면은 육체가 없어지고 정신을 구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면 정신 역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 사후 세계는 없다. 사후 세계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한낱 무로 돌아갈 뿐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데모크리토스는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예, 시대마다 생각들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철학을 공부하면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볼 때에 철학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연 철학을 공부해 나가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한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다가 추상적인 수로 보다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보다가 결국에는 다시 세계를 물질로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진화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사상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현대에 어떤 사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을 바탕으로 되어진 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도 물질이고, 이 책도, 종이도 물질이고, 사람도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1917년 레닌이 소련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이룰 때에 그때 레닌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때 레닌이 약 10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닌을 이어받은
후계자 스탈린은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몇 명 죽인 줄 아십니까? 4,500만 명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럼 모택동은 공산혁명을 위해서 몇 명을 죽였을까요? 모택동은 7천에서 8천만 명 정도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보니까 사람도 물질인 거죠. 다 쓰고 효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왜? 물질이니까. 이런 유물론의 위험성을 때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물론적인 사고는 벌써 고대 철학, 자연 철학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저부터도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대 철학의 두 번째 시간, 아테네의 철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